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방송의 제목은요, 이재명이 삼각파도로 대선을 덮친다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공약의 4대 노림수를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대선 주자로 볼 수 있는 이재명이 그야말로 노골적인 대선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전에 경제 공약이라며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추경 편성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은 군 관련 공약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그의 수족인 소위 더민주혁신회의는 오는 3.1절에 10,000명이 모이는 전국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삼각파도를 앞세워서 일거에 조기 대선을 열어서 대권을 장악하겠다는 음험한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친인 문형배의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끝낼 것이라는 확신을 이재명은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말 이전에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확 띄워서 굳히겠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판결과 이른바 5, 6월 대선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아예 깔아뭉개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먼저 이재명이 제시한 경제 관련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는 전혀 무관한, 어찌 보면 자신의 공만 내세우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미 윤석열 정부와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특별법,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이 그 직무를 할 때도 이걸 사사건건 민주당이 방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게 있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화이트 컬러 익젬션,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 관련 근무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걸 민노총이 극렬 반대해서 못한 거고 민주당은 그걸 받아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그 주요 중점 정책이니까 아주 싹 외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AI 추경을 하자고 했습니다. AI 추경 여유가 있고 돈이 남아 돌면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재명 하면 생각나는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어온 이른바 기본소득 공약은 자기가 기본사회 소득 그 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이걸 뺄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우클릭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민주당의 또 개딸들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언제나 유턴이 가능한, 차가 가다가 그대로 도는 거 말이잖아요. 유턴이 가능한 그런 쇼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재명은 당장 실현이 가능한,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표 공약, 이건 국회에서 언제라도 동의만 해주면 바로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이 속내가 뭐겠습니까? 내 공약만 광고하면 되지 적을 결코 이롭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속셈인 겁니다. 이재명은 지난달 말에 갑자기 최상병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자신의 SNS에 해병대를 독립시켜서 우리 군을 준사군 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는 육해 공군만 있잖아요. 그런데 해군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서 그렇다고 같은 격은 아니니까
준 4군 3+1 체제로 개편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 흔쾌하게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이재명이 말했어요. 너무나 어색한 이 국면에 윤 대통령과 여당 끌어들이기죠.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재명이 왜 이런 소리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좀 갸웃했습니다. 그 속셈은 바로 다음에 나오더군요. 이재명은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을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인즉 한남동 공관초는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는 그런 장소고, 12.12 군사 반란 때는 이재명의 용어입니다.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을 걸고 반란 세력, 전두환을 그때 당시에 이 쿠데타를 말하는 겁니다. 전두환 반란 세력에 맞서 싸운 곳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런 장소가 내란 세력에, 이때의 내란 세력은 바로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무법지대로 전락한 지금의 그 모습, 현실이 해병대원의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느냐.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의 공관으로 복원하는 것은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교묘한 양동작전, 페인트 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군 공약으로 4가지를 노리고 있다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만약 집권하면 윤 대통령의 용산 관저와 이곳을 지키는 경호처장의 공관 등을 싹 없애고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친 겁니다. 둘째, 윤 대통령 관저와 경호처장 공관이 원래 해병대의 것이니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전현직 해병대원들을 자기 표로 다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셋째, 윤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을 12.12 때의 군사반란 세력과 동일시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지키려던 경호처 요원들의 법에 따른 대통령 경호를 반란으로 규정짓고 그것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책동입니다. 이게 자체가 견강부회하는 궤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건 좀 아실 분들이 드물 거라 생각하는데,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시키고 용산의 해병대 기지 등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 사람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계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베트남전 이후, 그때는 월남전이라고 했었죠. 그 이후에 해병대를 굳이 독립시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군 합리화 차원에서 해병대를 해군에 배속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보수 진영의 그야말로 상징 같은 존재인 박정희 대통령 때리기도 노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참 간교한 대선 전술을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3월달 이 말 안에 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최은정 재판장이 그렇게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3월 말 안에는 선고를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윤 대통령의 헌재 판결, 물론 이재명은 인용, 즉 파면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게 먼저냐, 아니면 자신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먼저냐 하는 걸 놓고 그야말로 제 깐에는 사생 결단에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나오게 되면요, 전국은 그때부터 확 돌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지만, 설사 그게 인용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재명의 2심 선고는
그보다 결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며칠 차이라도 대단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재명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금배지가 무려 44명이 참여하고 있는 최대의 친명 조직인 소위 더민주혁신회의가 하필 3월 1일 이 3.1절에 소위 전국대회를 열어서 10,000명을 모으겠대요. 그래서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띄우고 굳히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에 쫓기는 자신들의 보스 이재명이 조기 대선의 이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 프레임에 갇혀서도 안 되고 그게 대세 아니야? 라면서 무력하게 동조하고 끌려가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의 미래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 직전이 가장 어둡다. 저는 지금부터 약 한 달간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보수 진영에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둡다고 포기하면 정말 모든 건 끝장입니다.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 더 분발하고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